통계적 추정 1단계, 이번 시간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걸 왜 배웠냐 하면요. 사실 지금부터 배울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통계적 추정을 할 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어떤 걸 추정하는 거냐? 바로 모평균이라는 걸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모평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주어지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들의 집단을 바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미 모자를 써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집단, 베이스가 되는 집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모집단이라고 하니까요.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평균이 몇 개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모평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이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리고 제곱하면 모분산이 될 겁니다. 모평균, 모분산 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평균, 모분산도 모르겠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 이 모집단에서 일부만 딱 뽑아서 이 값들을 확인하고 그걸 이용해서 모평균이 어디에 있을지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뽑은 일부, 이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고요. 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 표본들을 가지고 우선 평균을 먼저 내야 돼요. 자, 왜 평균을 내야 되는지,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 그건 제가 다음 단계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배우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본을 뽑았으면 평균을 내야 된다. 자, 평균을 어떻게 냅니까? 저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3개를 뽑았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표본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저 데이터들은 다 각각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들의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 짝대기 하나 그으면요. 그 표본들을 평균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을 이렇게 3개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도 3개를 뽑아서 얘네도 확인을 하고 이 표본들을 평균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뽑은 걸 또다시 표본 평균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X바2라고 할게요. 아까 걸 X바1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서 뽑힐 수도 있어요.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3개를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복원 추출이라고 해서 한 번 뽑았다 다시 집어넣고 뽑았다 집어넣고 뽑았다 집어넣고 이렇게 3번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한 개만 3번 다 뽑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3번이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뽑아서 평균 냈더니 X바3, 이 표본의 평균은 X바3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에 표본 평균들을 구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을 정말 많이 구해서요. 이 표본 평균들만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얘기하기로 했었죠. X바는 살펴보니까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끼리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이고 분산이 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모집단을 다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럴 일이 없죠. 모집단을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표본을 또 따로 뽑아요? 모집단을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연습을 위해서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가정하고 모집단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도 알고 있다? 모평균도 알고 있고 모분산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살펴드릴게요. 가장 먼저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이랑 똑같은 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분산이 좀 더 중요합니다. 분산이 달라지거든요. 모분산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전체를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바뀌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n이 뭐냐? 이게 궁금하겠죠? n은요,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림에서 우리가 이미 추출을 했다는 건 임의로 뽑았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3개씩 임의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에서는 n이 3이라는 겁니다. 몇 개씩 뽑았냐? 그게 n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n, 시그마 제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m은 모평균이라고 하고 시그마 제곱을 모분산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x1부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여기서 n개씩 임의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임의 추출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 n개의 데이터들을 평균을 낸다. 그걸 xbar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n개를 뽑아서 얘네들을 또 평균을 낸다. 이 표본들을 평균을 냈더니 표본의 평균이 xbar2가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뽑아줄 수 있겠죠. xbar3도 구하고 계속해서 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의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요. 얘네들 표본 평균들끼리만 딱 묶었을 때요. 표본 평균 xbar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저기 가운데 물결 표시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집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요.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 가운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단계 때 꼭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 된다. 자, 그런데 분산이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분산은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제곱한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n이 뭐라고 했습니까? n은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다. 그러니까 몇 개씩 뽑았는지가 n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이 부분 다 필기를 해두시고요. 암기까지 다 끝내셔야 됩니다. 예제 문제를 풀기 전에요. 자, 암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평균이랑 모분산을 줬어요. 그죠? 이렇게 모집단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모집단을 알고 있으면 표본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배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임의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모집단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자, 모분산이 16이라는 건 저기는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이거 중요한 습관이에요. 무조건 표준편차의 제곱 형태로 바꿔주고 시작한다. 자, 여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는 100개씩 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다. 평균을 무조건 내줘야 돼요. 표본의 평균을 내줘야 됩니다. 100개의 평균을 뽑았더니 xbar1이라고 나왔고, 자, 또 다시 100개를 뽑아서 평균 냈다. xbar2라고 두겠습니다. 또 다시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이번엔 xbar3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한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요. 모든 경우의 표본 평균들 다 구해서 얘네들이 따르는 분포가 뭐냐? xbar의 분포를 구하는 겁니다. 자, 표본 평균들이 따르는 분포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평균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산이 바뀐다 그랬죠. 왜? 표준 편차가 바뀌니까. 표준 편차가 원래 4였는데 루트 n분의 4로 바뀌어요. 자, n이 100이죠, 100. 100개씩 이미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루트 100분의 4. 자, 루트 100이 10이니까요. 10분의 4로 바뀌는 겁니다. 10분의 4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분의 4는 0.4죠. 이렇게 평균은 똑같지만 분산은 오히려 작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2x바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본 거예요. 표본 평균이 따르는 분포를 보니까 평균이 몇이에요? 10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래서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도 우리가 다 구해놨었죠?
0.4의 제곱 그리고 0.4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40,6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저게 뭐다? 바로 모집단이다. 그래서 40이 모평균, 6의 제곱이 모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9개씩 뽑아서 평균 된다는 얘기죠. 9개 뽑아서 평균.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평균들을 다 모아서 이 X바,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표본 평균, 각각의 평균들이죠. 평균들을 모아서 걔네들이 따른 분포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은 우연하게도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그리고 분산이 바뀐다 그랬죠. 자, 원래 표준 편차는 6이었는데 루트 n분의 6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n이 몇이에요? 9개씩 뽑았다고 했으니까 루트 9가 되는 거예요. 루트 9. 자,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6 하면 2로 바뀌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그래서 2의 제곱이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집단이 다른 거예요. 모집단이랑 표본 평균의 집단이 아예 다른 집단입니다. 저 분산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예 다른 분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포를 다 구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38에서 4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한 분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40,6의 제곱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40,2의 제곱으로 접근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두 개가 가운데는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뭐다? 보폭이 다르다. 보폭이. 보폭이 다르니까 걸음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걸 결정하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변수가 뭡니까? X바잖아요. X바. X바가 뭐예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따르는 분포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단은요, 사실 X거든요, X. X가 따르는 분포는 모집단. X바가 따르는 분포는 아래에 있는 표본 평균의 집단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분포를 이용한다. 지금 평균이 40이죠. 4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X바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변수가 X바입니다. X바. 저기다 무심결에 X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X바축을 그려주시고 38부터 44까지의 확률을 구한다. 자, 확률 어떻게 구해요? 걸음수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걸음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걸음에 얼마씩 걷는지 내 보폭을 이용했습니다. 내 보폭이 여기서는 2예요. 2. 표준 편차가 2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몇 걸음 걸었는지 보니까 왼쪽으로는 한 걸음 걸었죠. 2만큼 갔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4만큼 갔으니까 2걸음 걸었다. 자, 그러면 한 걸음과 2걸음에 해당하는 확률을 옆에 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걸음은 확률이 0.3413, 2걸음은 0.477이죠. 얘네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규 분포가 나왔고요. 45,6의 제곱, 이걸 모집단으로 둔다고 했어요. 어미 모자를 쓴다 그랬죠, 모집단이.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4개씩 뽑아서 평균 내고, 4개씩 뽑아서 평균 내고, 이걸 계속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이 표본 평균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봤더니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알고 보니까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이 평균이 45다. 근데 뭐가 바뀌어요? 표준 편차가 바뀐다. 분산이 바뀐다는 거죠. 자, 원래 표준 편차는 6이었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진 분포에서는 루트 n분의 6으로 바뀌죠. 근데 몇 개씩 뽑았어요? 4개씩 뽑았으니까 루트 4분의 6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4가 2니까 2분의 6. 그래서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포, 저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는 표준 편차가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X바가 42에서 51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P, 괄호 안에 42에서 51 사이에 X바가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라 그랬습니까? 변수가 X바니까 X바축으로 그려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주의하시고 가운데가 45니까 45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42에서 5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걸음수를 구한다. 자, 걸음수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보폭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한 걸음에 몇씩 가는지. 지금 표준표차를 보니까 내가 한 걸음에 3씩 가는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보면 45에서 42까지 한 걸음 걸었죠. 3만큼 갔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봤을 때는 45에서 51까지 6만큼 갔기 때문에 2걸음 걸었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한 걸음과 2걸음의 확률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걸음일 때는 확률이 0.3413, 2걸음일 때는 0.4772. 그래서 각각 저기다 확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